안녕하세요. 오늘은 21년 2월 4일입니다. 어제가 입춘이었는데요. 어젯밤에 또 눈이 내렸습니다. 이번 가을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한파가 심한 겨울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한의사인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추운 겨울이 겨울 같아서 좋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추위에 강해서 전염력이 강하다라고 하지만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만을 보지 않는 인체와 자연을 보는 한의사인 제 입장에서는 겨울이 겨울 같지 않은 이런 이상 기온 자체도 인간이 지구를 험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무한 얘기로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려서 사람은 편리할지 모르지만은 이러한 염화칼슘이 비해시키면서 하천으로, 강으로, 호수로 가서 물고기들이 생육에도 지장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지표수라든지 사람에게 다시 순환이 되는 악순환이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대의적 관점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일매일 뉴스에는 오늘 확진자 수가 400명대입니다. 300명대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100명이라는 숫자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숫자로 느껴졌는데 이제는 400명, 300명이라는 숫자에도 무감각해지는 그런 세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역으로 수고하시는 공무원들 또는 이 정부의 수고도 감사하고 하지만은 한의사인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도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들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봤을 때 코로나가 몰고 온 피해 상황을 견주어 봤을 때 실제 우리나라에 있어서 80대 이상의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5%가 확진자로 발생이 되고 그 확진자 수 중에서 10명 중에 2명이 돌아가시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70대 사망자는 10명 중에 0.6명으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30대 이하의 사망자는 거의 없고요. 30대의 경우에는 한 6명 정도, 실제 20대 이하로는 사망자 수가 1명도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 방역에 철저했다, K방역의 성공이라고 자평할지 모르지만은 한의사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코로나가 생각만큼 치명적이지는 않다. 전 세계의 통계로 봤을 때도 그 통계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치명률이 확진자 수에 대비했을 때 1.5%로 내외로 상회한다라고 봤을 때 과연 셧다운 사회적 거리를 그렇게 고강도로 해서 셧다운을 시킬 만큼의 이 코로나가 치명적이냐라는 말씀을 하고 싶거든요. 실제 20, 30대에 있어서 대부분 이런 포차 또는 클럽 이런 데서 생기는 코로나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무증상 감염이잖아요. 무한 얘기로 증상이 없다라는 말이고 또 감기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이게 전염이 되는 바람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전염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염병이라는 것만으로만 봐야겠느냐, 과연 그것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위험하냐, 치사율이 치명률이 높냐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실제 제천 같은 경우는 11월 14일 날
김장발로 뭐 뉴스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김장발이라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김장을 했기 때문에 생긴다라기보다는 감기의 특성이 이런 환절기, 더위에서 추위로 가는 여름에서 겨울,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 또는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이런 환절기에 생기는 거지, 혹독한 추위 속에서는 의외로 더 잠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김장이 문제가 아니고 명절, 설이나 추석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기후라든지 환경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문제가 되는데, 마치 김장 때문에 친척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제가 봤을 때 문제긴 하지만, 어떻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외부로부터의 어떻든 이동, 접촉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있는 거니까, 다만 밀폐, 밀집이 문제인 상황 속에서 마치 사회적인 이동에 대한 문제만을 부각되는 것도 문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제천의 같은 경우에 11월 14일 날 발생이 되고 28일 경부터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서 거의 지난 2개월 동안은 제천시가 거의 초토화된 상황이에요. 모든 식당이나 가게가 다 문을 닫은 상태고, 이런 상태로 인해서 거의 상가가 전멸되는 이런 상황이 초래가 됐는데, 이런 사회적 거리 강화로 인해서 얻어진 소득이 뭐냐? 다행스럽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실제 확진자 수는 260명대, 사망자 수는 한 11명, 10명 정도로 해서 실제 확진자 수 대비 검사 수는 얼마냐면 4만 명이에요. 제천 인구가 13만 5천 명이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4인 가구라고 한다면은 세 집 건너 한 명씩은 다 대표로 검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중복자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관점에서 거의 제천시 전 인구를 상대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다시피 해서 그렇게 방역에 철저했지만은, 그런 걸로 인해서 실제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수는 260명에서 10명으로 거의 4%에 육박하는 사망자를 냈거든요. 그래서 단순 통계로 봤을 때는 엄청난 숫자의 사망자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지만은, 실제 60, 70대 이상 고령자를 진료하는 한의사인 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제가 진료하던 한의사 환자분들이 돌아가신 분이 계시냐? 예, 계셔요. 실제 코로나로 사망했다기보다는 우울증, 불안감으로 자살하신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80대 이상의 사망자라고 한다면은 대부분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거의 죽음을 임박한 상황, 또 내지는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에 국한되는 문제이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하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어떤 그런 누를 얘기한다라고 하겠지만은, 전체적인 사회의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너무 과장되게 하고 있다. 실제 시장 경제는, 제천 경제는 다 죽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회복해 나갈 거냐? 설사 뭐 코로나를 잘 잡았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도 4%의 사망자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잘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또 내지는 정말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젊은 사람들한테, 활동 인구에 있어서 건강한 사람들한테 치명률을 준 코로나냐라고 한다면은, 그냥 자연사와 유사한 또는 예전의 유행성 독감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차라리 코로나를 몰랐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확진자 수에 너무 부각시키기보다는 이런 확진자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케어할 것이냐. 확진자 수를 부각시킨다는 말의 다른 의미는 그런 확진자 수를 어떻게 격리 고립시킨다는 개념이잖아요. 치료의 개념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다시 말해서 실제 이 말의 의미는, 한의사의 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대 서양 의학이 어찌 보면 국가에 가지고 있는 이런 의료보건 체계가 실제 이런 코로나나 감기, 폐렴에 대한 치료법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반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보완 전적인 관점이 이런 시점에 필요하지 않나요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굳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꾸 한의원으로 와라, 뭐 한약을 뭐 해라 이렇게 되니까 꼭 약장사처럼 들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의학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가진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의원에 가셔서 쌍화탕이라든가 또는 쌍패탕, 쌍화탕에 인삼패독산이나 연교패독산을 합성한 처방들, 즉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데에서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부작용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실제 코로나의 부작용이 아니라 양약의 남용, 오남용에서 생기는 항생제, 해열제, 소염제, 스테로이드제의 남용이 문제가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평상시에 규칙적인 생활 습관, 그 다음에 건강한 마음에 건강한 육체라는 것처럼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마음, 열심히 활동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시고 가급적이면은 체력, 면역력을 키우는 데 포커스를 두자. 환자분들이 가끔 이런 얘기하고 침 맞아서 멍이 많이 생겨요라고 하고 또 얼굴이 많이 부어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한약을 드시거나 침을 맞아서라는 게 아니라 이런 양약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서는 그런 약들을 먹어야겠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자제하자. 너무 약에 의존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약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의 다른 의미는 독감이나 폐렴에는 약이 없다라는 얘기고, 실제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이런 항생제, 해열제, 소염제, 진통제, 스테로이드제를 남용함으로 인해서 정작 이런 감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달리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감기로 인한 바이러스,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문제는 젊은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빨리 회복이 되지만은 이런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백혈병이라든지 또는 노약자로 장기간 투병하시는 분들, 침상 생활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이런 폐렴이 생김으로 인해서 가래가 끓어서 숨이 차고 자연적으로 우리 몸의 피에 전신에 피 공급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능 부전으로 생김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 사망에 이르는 거다. 그때 쓰는 약들이 뭐예요? 스테로이드제, 항생제인데 정작 그런 약들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안 들어지는 문제가 있다. 가급적이면은 약을 절제하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겠고, 국가에서도 더 이상은 이런 코로나에 대한 것도 병행하면서 이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다시 변이 바이러스라는 걸로 또다시 공포감이 조장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변이 바이러스를 무시하자는 개념은 아니고, 이렇게 따진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언제까지 사회적 거리를 둘 것이냐. 뭐한 얘기, 인류의 역사는 세균과 바이러스와의 공존, 공생의 역사였지 투쟁의 역사는 아니었다. 또 달리 얘기하면은 전쟁 없는, 기아 없는 그런 세상이 언제 있었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경제와 방역을 병행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이 너무 방역에 포커스를 맞춤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파탄에 이르는 그런 아사 직전의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그래도 잘 나가는 한의사니까 그래도 먹고 사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지만은, 삶이라는 것은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거지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미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 시골 한의사 남창규가 이 추운 겨울날 한 소리 했습니다. 여기는
예전 같으면은 많은 관광객으로 붐볐을 청풍 나루터입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은 청풍 명월의 고장 제천으로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